학생들하고 이제 주요 기업 위치 동선을 좀 짜고 있는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여기 그 LVCC 중심으로 돼 있는데 베네시아는 아마 못 만들든가 다음에 또 만들든가 할 것 같고요. 먼저 웨스트홀이에요. 예, 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여기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퀄컴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웨이모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시는데 그럼 바로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지금 잘지한 컨셉카 목업하고 이제 EV 목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지한 컨셉카 쪽에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혁신상 받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 그 LG 이노텍이 혁신상 받은 부분들은 이제 밑으로 쌓아가지고 보행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명 모듈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LG 이노텍을 올해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라이더 업체 아이바하고 우리나라의 4D 이미징 레이더 업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에 투자를 했고요. 작년이 아니라 이제 2025년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바 지분의 6%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바가 한때 주가가 한 20% 오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선 추측이 뭐냐면 볼보나 벤츠가 이제 루미나가 거의 파산 일보 직전 파산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라이더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바가 대안으로 떨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바 뒤에 나오는데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 클라우드와 이제 AI 차량 모빌리티 연계해서 자동차 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보면 이제 BMW 쪽에서 아마존의 LLM을 탑재한 차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지도 업체고요. 지도 업체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무라타 쪽이 이제 소재 부분이죠. 올해는 특별히 그 초음파 클리닝 디바이스를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은 이제 디스페이스는 네, 얼마 전에 이제 학교랑 협약을 맺고 갔는데 예,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 독일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고 이제 최신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이제 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량도 많이 협업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모가 6세대 플랫폼을 자율주행 차량 아마 전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CS 2025에서도 있었는데 아마도 현대 아이오닉 5 기반 차량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에 이제 스냅드래곤 라이드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쪽을 쓰는 거 하나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LG전자와 제휴한 차량용 AI 플랫폼을 전시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옆에 두 개는 가면 헛사이 로봇센스 중국을 대표하는 라이더 업체고요. 지금 이제 서구권의 라이더 업체들이 좀 어려운 데 비해서 중국의 라이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요 텐서가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원래 이제 그 중국계 미국 자율주행 업체 오토엑스인데 오토엑스를 계승하고 우리는 미국 업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네, 한번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줄로 가면 네, 현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위치가 여기 이제 가운데인데, 가운데 가면 현대가 있고요. 올해 현대의 전시는 아무래도 로봇이 중심일 것 같고, 로봇과 수소가 아닐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좀 나올 거고요. 다음에 현대 로보틱스 랩에서 이제 모베드를 예전에 이제 소개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구현해서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그걸 전시할 예정이고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기아 PBV나 차 전기차도 전시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캐터필러는 중장비 업체입니다. 중장비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어떤 AI라든가 자율주행 들어간 부분이 있고 캐터필러 옆에 존디어. 예. 둘 다 어떤 혁신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이죠. 어떤 그 전통 산업에서 이제 AI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붙여서 이제 농기계랑 중장비를 혁신해 나가는 이런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날 모자 하나씩 가져오는데 캐터필러나 존디어나 다음에 이제 59C는 이제 미국의 역시 이제 중장비 로봇 업체인데 올해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중장비에 이제 로봇팔을 달아서 이제 그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블랙베리나 이제 카돔이나 이제 일렉트로비트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죠. 이제 블랙베리 캐나다의 블랙베리고요. QNX 이제 저희도 협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QNX OS 부분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쓰는 이제 부분들 그래서
OS와 플랫폼, 그다음에 보안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 콕핏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카르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보안 업체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예, 뭐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렉트로비트는 이제 독일의 컨티넨탈 계열의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그 스마트 아이랩이라고 혁신상을 받은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죽스,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보여주는 죽스가 있고요. 일본의 파이오니어 일렉트로닉스 있고, 그다음에 알카미스라고 이제 최근에 차량에서 이제 음향이 중요해지는데 음향 관련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APX.AI가 이제 그 로스 기반으로 OS를 만들어서 지금 그 플랫폼을 OEM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아직 양산 아닌데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APX.AI도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미죠.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웨어러블 뭐 와치 같은 거 만드는 이런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코닝이 이제 유리 업체인데 반사 방지 디스플레이 표면 처리 기술 전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게 혁신 사무장에서 전시를 하도록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유리 업체들이 이제 그 윈드실드 라이다, 그래서 차창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보이고 있는데 코닝이 뭐 그런 전시를 할지 모르겠어요. 뒤에 가면 이제 윈드실드 라이다를 전시하는 업체들이 좀 나오고요. AGC나 이런 업체들이 좀 있고, 넥스트 칩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차량용 비전 반도체 기업입니다. 네. 좋은 전시 잘하면 좋겠고요. 이제 디프나이 AI 있었고요. 자율주행 쪽 AI 쪽 뭐 데이터 플랫폼 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HL 그룹이 이제 HL 만도 전시장에서 이제 다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하고 5개, 혁신상 5개 받았습니다. 뭐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HL 로보틱스의 이제 캐리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주차 로봇 파키를 좀 개선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HL D&I 이제 건설 쪽 좀 있고, HL 클레무브 쪽 자율주행 쪽에서 나온 부분들 있고요.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이제 혁신상 수상한 부분이 이제 듀얼뷰 OLED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의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이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디스플레이 내에 카메라가 있죠. 그러면 어떤 다양한 데이터 차례 뭐 사용자를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양한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장성하고 이제 지리자동차가 나오는 이제 장성자동차 전시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장성자동차 좀 나왔었죠.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이제 전시가 예정돼 있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RB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둘 다 이제 어떤 4D 이미징 레이더를 만드는 업체들이고, RB 이스라엘 업체,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제 LG 노텍이 투자한 우리나라 업체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리얼타임 이노베이션 RTI라는 업체인데, 장외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주로 이제 DDS라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많이 해요. 뭐 국방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지멘스가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기술 데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브런즈윅, 저 선박 업체고요. 이제 채비 우리나라의 이제 충전기 업체고, 그다음에 두산에서 이제 스캔앤고, 그래서 뭐 로봇인데 이제 팔 달린 자율주행 로봇으로 AI 분야의 최고 혁신상 수상했고, 뭐 로봇 분야 혁신상 수상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아스 있고, 그다음에 가우지 업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도 초기 투자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CS2023에서 BMW가 이제 가우지 솔루션으로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차창을 이제 투명도를 좀 검게 만든 다음에 프로젝션을 했다는 거죠. 실제 상용화에는 가우지 솔루션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용화된 부분들은 어디에 주로 들어가냐면 이제 썬루프 쪽에, 고급 차량의 썬루프를 뭐 이제 그 투명도를 조절하면 뭐 여름에 조금 더 뭐 그 시원하게 갈 수 있고, 이제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뷰런 테크놀로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업체고요. 라이다 기반 이제 엔드투엔드 AI 개발 플랫폼으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인터래피드 컨트롤 시스템은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어떤 차량용 통신 관련 업체인데, 통신 장비 저희도 뭐 교육에 좀 쓰고 있는데, 인터래피드 컨트롤 시스템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매스웍스, 매틀랩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SDB나 이제 에이다스 쪽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좀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SDB도 하나의 좀 흐름이 되는 부분이고 로데 앤 슈바르츠 테스트 계측 장비 MWC에도 가끔 이제 만났던 업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고 지금 코스닥 상장한 아우토크립트 전시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럭소프트 옛날에 LG랑 협력했던 이제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고 그다음에 오픈 GMSL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에서 카메라나 뭐 라이다나 레이다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가야 되는데 그걸 뭐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서데스라고 부르고 그런 어떤 데이터 통신용 플랫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발렌스의 미피에이 파일, 미피에이 파일은 보통 이제 TV나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런 가전용 멀티미디어 부분들을 차량으로 바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VSI가 주로 하고 있는 그 A사 표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두 개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오픈 GMS는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회사가 표준을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디펜던트한데 그런 어떤 세계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롤로지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 지난번에 IAA 2025에서 만났을 때는 360와트시 per 킬로그램으로 일단은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중국 쪽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 좀 많이 또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하고 디바이스용 음성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데모했던 거는 이제 차량에서의 어떤 AI 데모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그 드라이브 스루 부분들 맥도날드에서 가면서 이제 주문을 막 해요. 그러면 인공지능 인식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데모가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티어 4는 일본의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오픈 소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과제에도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는 뭐 이제 그 E2E 엔드 투 엔드 AI 모델을 이제 실제로 뭐 검증 전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모티브 있고 그다음에 시언드 중국의 라이더 업체. 지금부터 이제 라이더 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언드 이제 중국의 라이더 업체고 아까 이제 그 헛사이 있었고 로보센스 있었고 이제 시언도 있고 그다음 오토엘은 이제 우리나라의 라이더 업체예요. 우리나라 라이더 업체 이제 오토엘하고 SOS 랩이 이제 전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이토 일본의 이제 차량 조명 전문인데 여기도 이제 라이더 얘기가 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닥 상장 업체인 이제 SOS 랩 있고요. 그리고 이제 AGC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유리 업체인데 윈드실드 라이더 그러니까 라이더를 밖에 넣는 것이 아니라 차창 내 사실 이제 이게 차창 내에 넣으면 이제 반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거 차창에 넣으면 사실은 어떤 클리닝 디바이스가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반사 때문에 이제 라이더 인식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윈드실드 라이더 통합 솔루션을 전시하는 부분이고 충분히 차창에도 넣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삼보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모터나 이제 차량 부품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작년에는 UAM을 전시했어요. 원래 이제 부품 업체인데 UAM을 전시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UAM 전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싱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의 배터리 모듈 업체예요. 배터리 직접 만들지 않고 뭐 LG 엔솔에서 배터리 셀을 가져다가 만드는 그래서 액침 냉각 배터리 시스템을 전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모션 3D에서 이제 뭐 운전자나 우리가 보통 이제 DMS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카메라 기반 운전자 탑승자 모니터링 솔루션 전시 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게 이제 지리가 있어요. 원래 작년에는 이제 지커가 나왔는데 지커라고 하는 지리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가 나와서 사실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올해 상장 폐지를 하고 지리 통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욕 증시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뭐 크게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고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도 있고 그러느니 뭐 그냥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에 상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상장 폐지까지는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자동차에서 이제 뭐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나왔던 게 7X, 9X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리도 내부적으로
AI 프로세서 같은 걸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쿠보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어, 그 농업용 중장비 이런 거 많이 전시를 했었고, 다음에 이제 그린힐스하고 PTC는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다음에 현대위아가 나왔어요. 현대모비스는 프라이빗 전시라 우리가 그 프라이빗 전시만 예정돼 있는 현대위아가 이제 지능형 제조 기술하고 이제 모빌리티의 어떤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열 관리라든가 부품들 이런 전시가 좀 예정돼 있고요. 다음에 일본의 교세라에서 이제 카메라나 이제 에이다 센서 모듈, 그다음에 시놉시스 부분들, 중국의 이제 로봇 센스, 중국 라이더 업체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의 셰플러 있고요. 차량용 부품 업체. 그다음에 이노비즈가 이제 라이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떠오를까. 루미나가 이제 아웃되면서 사실 이노비즈가 이제 BMW하고 폭스바겐하고 이제 계약을 좀 맺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폭스바겐하고 이제 대량 공급 계약 맺었었고 BMW는 BMW 7이나 일부 차량에 좀 넣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이노비즈가 올해 이노비즈 3 라이다를 이제 최초로 전시하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이바입니다. LG 이노텍이 투자한 아이바 부분들. 한번 우리가 좀 그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렌스 이제 차량용 AI 부분들 있고요. 네, 이제 웨스트홀을 쭉 돌았고 노스홀로 가는데 웨스트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그 무게감이 있는 업체들이고요. 노스홀만 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딱딱 찝어서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이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그래서 자트코가 이제 일본의 차량용 부품 업체예요. 변속기 업체고 그다음에 에지봇. 일본의 휴머노드 로봇 기업인데 LG가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올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에 다녀온 분들의 얘기 들으면 에지봇이 상당히 휴머노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엑스봇이 이제 로봇 바리스타 부분들 몇 년째 나오는 업체인데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캡코 한전이죠. 한전이 혁신상을 5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그 재생에너지를 저장을 하는데 압축 공기로 저장하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여러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그웨이 나인봇 있죠. 세그웨이를 이제 중국에서 인수한 세그웨이 나인봇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전시 좀 하나 있고요. 다음에 플리어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거든요. 열화상 카메라 업체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소나 AI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AI 업체인데 올해 혁신상을 받은 것은 이제 AI를 안경에 넣어서 혁신상을 받은 게 하나 있고요. 모빌린티 역시 우리나라의 AI 프로세서 업체죠. AI 프로세서 업체인데 그 임베디드 이제 데스크톱 솔루션 그러니까 뭐 엣지 AI 컴퓨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걸로 혁신상을 좀 수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뭐 리벨리온, 피로사 AI, 디벡스 모빌리티인데 디벡스 모빌리티 쪽이 아무래도 그 엣지 쪽을 잘하는 이런 업체가 되고요. 디파인 아마 작년에 혁신상을 받은 업체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 XR 공간 컴퓨팅 플랫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간에서 공간을 이제 꾸며주는 가상으로 꾸며보는 이런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리얼보틱스 미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입니다. 역시 이제 주요 업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워닝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로봇 업체들 이제 주가 엄청 떴었는데 워닝 로보틱스는 로봇 손을 정밀하게 만드는 업체거든요. 한 16자유도 정도가 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샤르파 같은 경우에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로봇 기업인데 올해 이제 로봇 손 기술로 로봇 분야에 혁신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22자유도입니다. 그러니까 22자유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11자유도고 내년에 22자유도 로봇선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CEO 이제 발표를 보면 22자유도 정도면은 자유로운 이제 손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샤르파 한번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로봇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쪽에 가면은 노스홀 좀 이따 볼 건데 거기에 이제 테슬로라는 로봇 손 업체가 이제 작년에 혁신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그 맥스 얼라이언스 쪽에 휴머노이드 관련 업체들을 많이 좀 모아놨고요. 뭐 로브로스, 에이로봇, 그다음에 뉴로메카, 휴머노이드 전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에이든 로보틱 로봇 부품들, 뭐 SBB 테크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 이제 나왔던 그 워닝 로보티스 로봇선 하는 테슬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가면 이제
마음 AI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 업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지컬 AI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게 이제 월드 모델이 있고 월드 모델 하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AI로 동작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임 AI가 2024년 이제 뉴립스라고 하는 AI 탑 컨퍼런스에서 이제 아웃스탠딩 페이퍼를 수상한 상을 수상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마메이가 직접 로봇을 만들지 않죠. 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그 AI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로봇들을 가지고 시연을 보여줄 텐데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I 매트릭스 역시 이제 우리나라 업체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스팹에 이제 요 디벡스하고 식스팹이 나란히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벡스 이제 경희대 김동훈 교수님 창업하신 AI 반도체 개발 기업이고요. 이제 식스팹하고 같이 식스팹에 이제 디벡스의 모두 프로세서로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게 하나 있고 디벡스 자체적으로 혁신상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디벡스 모빌린트 그 온디바이스 엣지 AI 프로세서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멘스 있고 이제 에봇 있죠? 에봇 그 미국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 이게 뭐 상징적으로는 어떤 그 진단에서 치료로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역시 그 이제 GLP-1 고 당뇨 치료제로 이제 다이어트에 쓰는 것처럼 혈당이 하나 이슈가 되는데 그 혈당 부분들, 혈당 센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뉴라 로보틱스는 이제 독일의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입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엄청 많은데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 젠 로봇 AI 부분 있고 딥 로보틱스 중국 쪽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고래 로보틱스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뭐 기자재를 나르는 로봇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제 혁신상을 3개 수상한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웅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로봇팔 전문 기업인 엘리펀트 로보틱스. 그다음에 프리어 인텔리전스 프리어 프리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유명한 로봇이죠. 저쪽에 IAA 전시에서도 이제 독일 전시에서 봤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딥마인드 플랫폼 한국 기업 하나 있고 그다음에 리치테크 로보틱스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서비스 로봇 및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도 역시 노스홀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센트럴로 흘러가겠습니다. 센트럴 업체들 정말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메인 업체들만 쭉 보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금 TCL이 있는 자리가 삼성전자의 자리였는데 삼성전자는 저 위노텔로 갔고요. 여기는 이제 TCL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이제 일본 중심의 가전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수십 년 동안 삼성과 LG가 CS 센트럴, CS 전체의 가전 흐름을 지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가전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중국 가전이 이제 그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에만 중국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가전 쪽이 작년에 많이 팔아서 올해 많이 못 판 부분, 보조금 부분들 여러 이제 중국 가전이나 중국 자동차사들의 어려움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극복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게이밍 XR 쪽은 이제 인스타 360, 엑스리얼의 BFTX 우리나라의 이제 웨어러블 햅틱 디바이스. 맞으면 이제 충격을 좀 느낄 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LG전자 전시가 올해 이제 뭐 CES에서 요 전시장에서는 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쉬 이제 독일의 이제 자동차 스마트홈 같이 있는 부분인데 보쉬 전시 그다음에 자이스 이제 뭐 렌즈 부분이죠. 렌즈 부분들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유리창에 투명한 거를 투명한 물질을 붙여가지고 카메라처럼 볼 수가 있어요. 농담처럼 뭐 닫아놓은 것 같지만 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재밌는 솔루션. 작년에 최고 혁신상 받은 게 하나 있고요. 자이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 부분들. 그다음에 드리미가 로보락하고 같이 이제 올해 CS20에서 전시했던 게 이제 8단일 로봇 청소기였는데 여기 장애물 회피 및 로봇팔 탈부착 가능 로봇 청소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LG가 아마 저게 모빌 솔루션 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솔루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가지고 쓰는 부분들 전시가 또 밑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의 하이센스나 TCL 같은 중국 가전 업체들 전시 있고요. 그다음에 소니가 전시에서 빠지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에서 악필라 전기차 전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리베스트는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그 배터리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나왔던 거는 뭐 굽힐 수 있도록 배터리 구조를 만들고 막 이런 부분인데,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어요. 센트럴 플라자인데, 예, 사우스는 일단은 업체 너무 많아서 일단 뺐고요. 센트럴 플라자 밖에 가면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BMW 전시장과 BMW 시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우모비오, 컨티넨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발레오라든가 유럽의 이제 NXP 부분들 좀 있고 그래서 BMW가 iX3를 전시를 좀 할 거고요. 최근에 어제 기사인가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가 뉴 iX3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 프로세서도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허트 오브 조이라는 스마트 셰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노예 클래스라는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과 이제 허트 오브 조이라고 하는 스마트 셰시 시스템 이런 부분들 대한 좀 특징이 좀 있고, 그다음 아우모비오가 컨티넨탈의 이제 오토모티브 부분이 이제 독립해서 이름을 아우모비오라고 지었고요. 그다음 NXP 이제 반도체 유럽 반도체 기업이고, 발레오 이제 프랑스의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저 뭐 사우스, 센트럴, 노스, 웨스트 가면 끝이었는데 여기 퐁텐블루라고 하는 호텔에서 지금 그 CS 파운드리 열리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전시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피지컬 AI에게서 올해 산업품을 쫙 끌어와 AI랑 산업품을 쫙 끌어왔는데 이제 전시장에 나와서 원래는 프라이빗 전시였는데 이제 퍼블릭 전시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LVCC 쪽 전시를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네, CES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